안녕하세요. 이상기 행정사 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기 행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행정사 시험을 준비해 계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이 이진희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합격 법학원도 강의하셨고, 현재는 에듀윌과 전문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저하고도 이제 에듀윌에서 오래 같이 강의를 했고요. 현재도 전문가에서 같이 강의를 하고 있는 동료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교수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1회 때 행정사 시험 합격을 해가지고선 지금 행정사 사무실 한 11년 차?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법학원에서 절차론 수업을 했었고, 그때 살짝 이제 선생님하고 겹치는 사무관리론도 잠깐 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방문각에서 행정법하고 행정절차론, 그리고 에듀윌에서 행정사 실무법 수업하고 있는 이준희 행정사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굉장히 유명하신 걸 교수님이시자 행정사이신데요. 제 1회 시험 합격을 이제 하셔서 행정사를 이제 현재 하고 계시잖아요. 네. 현재 그 행정사 사무소 위치가 어디고 네.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제 소개하기 전에, 제가 처음에 수업을 시작한 거가 한 20년 정도 전인 것 같고, 지금 행정사 수업만 해도 한 10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수업할 때 별로 떨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공부할 때, 제가 1회 공부할 때, 사무관리론을 사실 이상기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서 저도 합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기 행정사님, 이상기 선생님, 저 때는 항상 교수님인데, 이상기 교수님 앞에만 서면 떨려요, 저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안 떠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지금 떨리는데요? 저는 그게 11년 하다 보니까 업무를 좀 많이 바꾸기는 했어요. 행정사가 제가 1회다 보니까 업무가 이렇게 딱 정착되기 전이어가지고서 이 업무도 저 업무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한 4, 5년 전부터는 이제 여기 금천구, 서울 금천구 독산동 쪽에서 이제 행정사 사무실을 이게 출입국 업무 쪽으로 이제 좀 전문을 해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한 네. 이제 저도 이제 오픈한 지가 한 4년 차 되어 오는데요. 이제 출입 근무를 주로 하긴 합니다만 그거 해보니까 참 어렵고 그런 그쵸. 분야이더라고요. 예. 이제 오늘 영상은 이제 우리가 행정사라기보다도 네. 이제 강의하는 교수 입장에서 이제 기초가 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에듀윌에서는 이제 행정사 실무법 강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에서는 1차는 행정법, 2차 행정 절차론 두 개를 다 강의하시잖아요. 전천후 강의를 잘하시는 그런 분이라 생각하는데, 우선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다수가 아마 이제 시험을 준비 중이신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영상을 기획을 했는데요. 우선은 그 1차가 이제 그 세 과목이지만, 그쵸. 저도 물론 공부해봤습니다만, 그 많은 이제 수험자들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럽게 느끼는 과목이 바로 행정법이죠. 행정법. 그래서 행정법을 저도 경험해봤습니다만 참 어렵고 힘들었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맡고 있는 과목이 행정법이니까 이제 수험자분들께 어렵지만 행정사 과목에 대해서, 특히 행정법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행정법이란 과목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말장난 같지만 우리가 행정사잖아요. 그러면 행정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뿐만 아니라 이제 행정사가 되셔서 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행정사로서 활동을 하려면은 행정법적 지식이라는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행정법이 그냥 법대에서도 뭐 저도 다른 과목도 많이 했지만은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행정법이긴 해요. 근데 그 행정법이라는 거를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의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1차 과목으로 딱 들어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행정법은 사실 그 용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속에 뒤에 있는 어떤 논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어려운 부분은 시험에도 출제가 좀 안 되는 편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려운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친숙하고 처음에 접근이 쉬운 어떤 민법보다는 처음에 어려운 거지 나중에는 더 좀 쉬워질 수 있는 그런 과목인데, 시험이라는 게 뭐 이렇게 시간을 길게 두고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처음 접근에 어렵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과목으로 꼽죠. 그래도 잠깐 이제 행정법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써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본다면, 어차피 이게 국가 권력이라는 게 3권으로 나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입법부, 그 다음에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나눴을 때 그 행정이라는 어떤 하나의 권력에 거기서 하는 모든 현상들, 그런 거를 이제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행정작용이 어떤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 행정작용이 나왔을 때는, 그럴 때는 그 작용의 효율,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행정 쪽에서의 어떤 입장과, 그 다음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의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크게 파트별로 나눠서 배우는 것이 이제 행정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공무원 수업과 비교해서 네. 우리 행정법인 단위들은 다를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예. 일단, 공무원 수업은 이 범위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은 뭐 하나만 틀려도 뭐 떨어지고 막 이런 공부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범위를 다 봐야 되죠. 근데 우리 이제 행정사 같은 경우는 60점을 넘으면 되는 시험이죠. 그리고 행정법을 가지고 뭐 다른 과목을 이제 뭐 점수를 뭐 끌어올리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 행정법은 정말 60점 정도로 우리가 대비를 하면 되는 과목이라서 그렇게 봤을 때는 범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출제되는 어떤 영역을 본다면은 영역 자체는 이제 뭐 강론까지 포함되니까 더 넓을 수 있겠지만은 출제되는 그 문제의 범위를 본다면은 좀 세부적인 항목은 많이 빠지고 학설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빠지니까 공무원에 비해서는 난이도 자체도 쉽고, 그 다음에 범위 공부해야 될 어떤 하나하나의 파트별 범위도 좀 적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60점을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목표 점수가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될 전략도 상당히 좀 수월하게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긴 하죠. 네, 그럼 이번에는 그 이제 행정법의 그 출제 경향이라든가 네. 그 시험의 난이도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난이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9급 공무원 정도랑은 비슷하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아마 느끼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출제 경향은 물론 보통 이제 대부분의 행정법 시험은 판례가 좀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판례도 물론 나오죠. 물론 나오지만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판례, 그러니까 새로운 뭐 신규 판례로 막 이게 그 세부적인 그런 판례가 나온다기보다는 전통적인 어떤 중요한 판례 위주로 나오면서 생각보다는 법조문의 비중이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 법조문 위주로 좀 꼼꼼하게 대비하실 필요가 있죠. 그럼 세 번째로요, 이제 그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수험자분들께서 어떻게 이제 이 법을, 행정법을 학습을 해야 될 것인가, 학습 방법, 또 방향, 이런 거를 한번 좀 조언을 주시죠. 네,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도움되는 부분이니까, 뭐 제가 어느 정도 저한테 시간이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이렇게, 잡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행정법이란 과목이 어떤 행정작용에 대한 원칙과 절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 입장에서의 어떤 구제 방법,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절차라는 부분이 2차에서의 행정 절차론이라는 시험으로 우리가 서술형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구제라는 측면은 또 행정사 실무법의 행정심판법으로 또 봐야 되거든요. 행정법을 굳이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 나눠 본다면은 행정법도 법학이다 보니까 법학에 맞는 어떤 학설이나,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견해나 이런 이론적인 측면, 그 다음에 판례, 항상 중요한 판례, 그리고 어떤 조문, 이렇게 나눴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모두 챙겨야 되는 부분은 행정법 중에서 절차와 2차와 관련된 어떤 심판법 쪽이 되겠죠. 근데 그 나머지 부분은 사실 제가 공무원보다 한 파트별로는 조금 좀 범위가 적다는 이유가 이론적인 측면, 그러니까 학설의 대립이라든지 법학으로서의 어떤 그 문제, 그런 측면은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서도 출제 경향이 요즘 들어서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많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지만 우리는 사실 한두 개는 틀려도 버려도 되는 거다 보니까 버릴 거는 좀 버리면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론적인 파트는 좀 다 빼고, 물론 절차 부분과 구제 파트에서 어떤 심판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론적인 파트는 좀 빼고, 그 다음에 중요한 판례 위주로 좀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법조문 위주로. 또 2차는 우리 시험이 아주 뭐 2차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1, 2차가 같이 연계가 되는 과목이 행정법이기 때문에 2차에서는 법전을 주지 않고 법조문을 써야 되는 게 우리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1차 때부터 법조문을 좀 꼼꼼하게 외운다면은 이 행정법이 단순하게 1차를 대비하기 위한 과목이 아니고 나중에 최종적인 합격을 하기 위한 어떤 2차를 선행하는 과목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하고 좀 틀리게 범위가 좀 늘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구급 공무원하고 좀 틀리게 범위가 좀 늘어나는 거는, 우리는 행정법의 어떤 총론적인 측면만 시험 범위가 아니라 이제 강론적인 개별법까지 시험 범위가 들어가요. 근데 25 문제 중에 개별법 쪽이 한 7, 8문제가 나오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 이 부분을 버리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과감하게 좀 버릴 수 있는 건 버려야 돼요. 자, 8문제, 최대 8문제가 나온다고 가정할 때 항상 나오는 부분에서 나오는 게 4문제예요. 그리고 총론적인 측면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은 그걸로 커버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강론을 별도로 공부하지 않아도 또 커버할 수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예요. 혹시 최악의 경우 항상 나오는 데에서 3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4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객관식의 또 특성이 어때요? 4문제면 한 번으로, 나머지 우리가 공부 안 한 거, 버린 거 4문제는 한 번으로 찍었을 때 하나는 또 맞죠. 그죠? 정말 재수없으면 오지선다니까 4문제 1번으로 찍었을 때 한 문제도 못 맞출 수는 있겠지만은, 자, 그렇게 해서 그 정도의 4문제는 그냥 버리고 들어가세요. 그건 나중에 2차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행정사가 됐을 때 뭐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자, 저 역시도 이제 강사 10년 하고 있지만은 딱 봤을 때, 야, 뭐 이런 문제를 냈냐 하는 정도의 문제는 한두 문제로 100점 방지역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런 문제는 버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우리가 기출문제나 이런 걸 공부하면서, 나 이 부분은 공부한 적이 없는데, 교재에도 없었는데, 라고 해서 뭐 긴장하거나, 그걸 별도로 준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항상 총론 파트에, 그리고 절차 파트하고 부재 파트, 여기는 좀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원칙이나 아니면은 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나 아니면은 소송 파트는 뭐 이거 구제에 해당되지만 소송 파트는 중요한 판례 위주로, 그 다음에 법조문 위주로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은 행정법을 접근하기도 좀 수월하실 거고, 그 다음에 합격하는데도 사실 60점의 목표가 아니라 70점, 80점 정도를 받는데도 전혀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논점은 딱 이거네요. 일단은 판례를 중점 공부하고, 그다음 이제 법조문을 위주로 좀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행정법 성격상 이게 2차와 연결되는 과목 아닙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 행정법을 잘해야 되는,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과목이라서, 어찌 보면 1차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네, 저는 그렇게. 근데 제가 그러다가 이제 최국진 선생님이나 조민기 선생님한테 막 혼나거나 막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예, 저는.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어차피 이제 물론 이제 행정학도 중요하고 민청도 중요하지만 2차가 또 이제 대기하고 있으니까 2차 잘하기 위해서 행정법을 잘해야만 버티는 그런 연결 과목이라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번 말씀은 이제 행정법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교수님이 2차 과목 맡고 계신 이제 행정 절차론에 대해서 여쭤보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